시간은 없고 공부는 해야겠고 찾기는 귀찮고 책만 펴면 잠이 오는 직장인들이 위한 방송 출근길 대학원 직지신공 외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와, 외전이다. 안녕하세요, 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스텔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엘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엘입니다. 네, 오늘은 외전에서 어떤 걸 얘기해볼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리더십 에포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포케. 익숙한 말은 아니죠. 네. 스텔라도 우리 회사 와서 좀 자주 듣게 된 말이 아닐까 싶은데, 그죠? 처음 들어봤죠. 처음 들어봤어요. 네. 예, 들었는데 이제 별로 관심이 없었을 수 있죠. 누군가는. 심판의 연기라는 거는 이제 퍼실리테이션을 공부하면서 5, 6년 전에 그때부터는 이제 들었던 내용인데 그 영어적 표현으로 에포케라는 거는 우리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엘리는 에포케와 관련한 경험이 뭐 어떤 편이세요? 네, 저도 우리 쿠퍼의 과정을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됐었고요. 이게 근데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다, 지속적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퍼실리테이터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철학과 이제 마인드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실은 이제 에포케는 뭐 퍼실리테이터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이게 아예 그냥 세상이 그렇다라고 이제 현상학에서 나온 말인데, 어원을 따지자면 뭐 저 위에 뭐 그리스로 올라가고 그러긴 합니다만 오늘 뭐 철학 시간은 아니니까요. 현상학의 이제 후설이 보면서 인간이 뭔가 세상을 이렇게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이 어떤 이거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선입견을 갖고 이게 대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점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류를 이제 없애고 줄이려면, 편견을 조금이라도 줄여가려면 심판을 연기해라. Suspension of judgment. 그래서 인간은 딱 보면 이건 이거, 저건 저거.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도 저 사람 저래 라고 이렇게 낙인 찍는 일들이 많이 있는 편이잖아요. 그리고 그 낙인을 찍게 되는 자기 나름의 논리적 근거는 있는 거죠. 틀림없이 뭐 이만저만한 걸 보니까 저건 저렇겠네 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어마어마한 오류인 경우들이 진짜 많더라.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연기시켜주는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게 세상을 제대로 알아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현상학이 이제 세상을 알아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현상이란 말이 객관적인, 이게 우리 책상이 이제 객관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아온 거잖아요. 우리 앞에 이렇게 책상이 있고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와 책상은 나에게 마이크로 나타나고 책상으로 나타난 것이지, 이게 원래 진짜 애초부터 마이크이고 책상이냐라고 보는 데에는 사실 수많은 전제와 심판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게 일단 개념으로서의 이제 에포케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민주적 결정 방법론이나 또는 퍼실리테이션에 관련된 책을 보면 거기 심판의 연기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요즘 뭐 MZ 세대를 대할 때에도 너무 많이 심판적으로 보는 거. MZ는 이래. 이거 다 심판적으로 보는 거고, 또 꼰대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 저는 꼰대니까 이제 꼰대 변호를 하자면 꼰대는 이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어떤 심판적으로 보는 거죠.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상황적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에포케를 어디서 씁니까? 우선 퍼실리테이터가, 사람들은 에포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연기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오히려 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경향이 많다. 바로바로 즉각 심판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그것을 좀 연기시켜주는 역할을 대행해주면 좋겠다. 그 대행해주는 사람이 퍼실리테이터고요. 게다가 좀 더 나아가서
리더가 그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되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조율하는 게 리더잖아요. 그 조율할 때에도 계속해서 심판의 연기를 해줄 줄 아는 능력을 갖는 리더여야 된다. 그런 거죠. 네, 한 가지 개념입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는 네. 물론 이론적으로는 너무 좋은데 연기를 한다 해서 그 사람의 그런 선입견이나 그런 것들이 바뀔지 의문이 있는 건 약간 여전히 있는 것 같아서. 네, 이제 바뀔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워크숍을 하거나 하면 이제 처음에 왔던 생각을 달리 하게 되긴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와 두 부서가 이제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낙인을 찍고 바라보잖아요. 네네. 쟤들은 맨날 저래서 그래 이렇게. 그게 이제 심판을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가서 물어보는 거죠. 저희는 이제 심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렇게 보이고 현재까지는 이렇게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러면 그 보기, 그 판단을 내리기 전 단계를 조회하는 거죠. 저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보시게 됐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만저만하고 저만저만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상대편에게 자, 이렇게 보는데 그 상황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나요? 어찌하여 그렇게 했었나요? 뭐 이렇게 이제 또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분이 이만저만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오해했었네? 라고 하는 지점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오해가 풀리고 사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상 잠깐 연기만 한다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자료들도 좀 봐보고 그런 시간을 다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심판을 내리고 판단을 내리는 데까지는 매우 즉각적이고 효율적이고 빠르게 정보를 수집해서 내리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빨리 결정을 해야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지금 촌각을 다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될 텐데 뭐 얼마 안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내가 이 살아있는 동안의 시간을 매우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자기한테 딱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재빠르게 판단을 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또 심지어 이제 어떤 위협, 뭐 누가 뭐 강도가 나를 이렇게 해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산에 가는데 어떤 그 맹수가 나를 이렇게 덮치려고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빨리 감지해서 빨리 판단을 내려야 내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아주 재빠르게 판단하려는 그런 경향이 발전했을 수밖에 없다. 네, 그런데 알고 보니 거기에 오류도 되게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 그 심리학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에라, 바이아스라는 이름으로 붙어 있는 게 수백 개거든요. 수백 개. 자기 딴에는 되게 현명하게 재빠르게 판단을 하려고 하지만 어마어마한 오류.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가장 심한 게 확증 편향, 셀프 서빙 바이어스, 뭐 앵커링 효과, 뭐 할로우 효과, 뭐 그다음에 최근 효과. 그죠? 우리 저기 뭐죠? 나는 가수다에서 최근 효과 때문에 그렇게 7번 하고 싶어 했잖아요. 1번 하면 잊혀진다. 7번에 열창한 걸 사람들이 기억해서 거기다가 표를 던진다. 이게 최근 효과거든요. 편견이 지배하는 거죠. 그렇죠. 그 최근 그 드라마 핫한 것 중에서 대행사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고아인 상무가 PT를 마지막에 하고 싶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요. 네. 네. 그게 이제 어쨌든 최근 효과를 이제 아니까 네. 그 개념을 알든 모르든 경험상 네, 나중에 하는 게 효과적이야 이런 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나중에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편견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에게. 나중에 그 다음에 뭐 실적도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평가할 때 그 연말에 실적 낸 사람이 기억에 많이 남고 저기 1, 2월 달에 일 잘한 사람은 딱 잊혀져 있는 거죠. 그런 게 다 편견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심판을 잘못 내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분이 1, 2월에 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라고 누군가 물어준다면 그걸 좀 완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리더의 입장에서 이 심판을 연기하면 리더에게는 무엇이 좋은 점인가요? 좀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편견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죠?
그다음에 그렇게 탐색을 함으로써 구성원들도 그 탐색하는 과정에서 되게 많이 학습도 하게 돼요. 나 미처 그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들을 서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쿠는 많은 조직을 또 컨설팅을 하고 계시고 우리 조직에서도 또 장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 에포케를 반영한 리더십을 이렇게 발현했던 경험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사례였다라고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것이 있을까요? 그건 거의 일상화되어 있는 저의 질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제가 함부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결정을 하기보다는 이제 물어보는 거죠. 왜 그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또 뭐 다른 어떤 방법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에포케를 실천하는 사실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긴 하거든요. 다만 질문을 어떻게 더 잘하느냐는 네,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수많은 편견들과 이제 좀 싸우고 있기도 한데 우리가 컨설팅 할 때 이제 흔히 듣는 그런 말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거의 철칙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뭐 교육 제도 다 폐기시켜야 되고 회사에서 하고 있는 트레이닝도 폐기시켜야 되고 그거 다 고쳐 쓰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디벨롭과 픽싱은 다른 거다라고 하는 이제 논란이 있긴 합니다. 있긴 있는데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을 수도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하고 사람이 되게 정말 어딘가에 집착해 있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보수가 진보가 되기도 하고 또 기독교를 믿던 사람이 불교를 믿기도 하고 반대도 일어나고 얼마든지 고쳐지기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뭐 살인범이 목사가 되기도 하고 뭐 수많은 그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에 그냥 네, 비판 없이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죠. 네, 뭐 기질적인 타고나는 것이야 바뀌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있죠. 테지만 네,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바뀔 수 있다. 예, 그 부분에 네. 초점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걸 에포케로 보면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라고 이제 거기에 경도되어서 누군가 자기와 의견이 다를 때 이제 어떤 시도도 할 필요 없다. 네, 그런 거 대화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불필요한 일이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저는 물어보죠. 선생님은 과거와 지금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나요? 또는 뭐 선생님께서는 지금의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된 데에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물어보면 나도 과거에는 사람을 믿고 살았다. 근데 자기 바뀐 거잖아. 그냥 고쳐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나쁜 것으로 고쳐졌든 아니면 좋은 것으로 고쳐졌든 누구나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 안 해라는 관점만 보는 거죠. 두 가지 관점이 항상 있잖아요. 코로나 때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의 세상은 오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할 때 코로나 이전의 세상 중에 당연히 안 오는 것도 있고 또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다. 그래서 이제 에포케는 뭐냐면 그 다른 쪽도 보게 해주는 거. 그래서 다시 판단하도록 하는 거죠. 판단하지 마라가 아니라 다른 면도 생각해서 다시 판단하도록 해주는 것. 그래서 연기라고 말을 하는 거죠. 성급한 판단의 연기다.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해요. 네. 좀 생각해보고 판단하자. 네. 그렇게 말하니까 더 이해가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연기라는 표현, 그러니까 에포케가 이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이제 심판 중지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중지는 중단같이 느껴져서 멈추는 거, 판단하지 마라. 근데 어떻게 판단 안 하고 삽니까? 이제 이런 그 반문을 듣게 되는데. 판단하지 마라가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다양한 각도를 다시 검토해서 판단해서 결정해 가세요. 인간은 살아가려면 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에피소드를 녹음을 여기서 멈출까? 아니면 계속할까? 라고 하는 것도 판단이고 살아간다는 건 계속해서 판단의 연속인데 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그냥 끌리는 대로 판단하지 말자. 좀 다각도를 검토하자.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재미없어 하시네요.
끄덕이신 것 같은데 스텔. 할 말이 없어 하는 건가? 네. 너무 어려운 개념으로 들리는 건가? 너무 맞아서 시시한 건가? 뭘까요? 사실 저희한테는 익숙해 네. 했던 말 또 듣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런가? 그렇지는 않고 잘 이해가 돼서 지금 또 각자 조금씩 생각을 또 확장하면서 각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판단 중지를 명상하고 있었군요. 맞습니다. 되뇌이면서 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의 대화는 방송에 안 나갈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말 안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것도 지금 대화는 편집될 것 같아가지고 네. 다른 거 뭘로 전환시키지 생각 중이었어요. 지금 이게 제 판단 중지적 접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어봤잖아요. 제가 방송을 하는데 왜 말을 잘 해야지 안 해? 라고 심판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뭐지? 내가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하길 나는 기대는 하고 있었는데 얘기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뭐지?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를 확인하는 거. 그게 심판의 연기의 리더십이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저는 이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 질문의 대답을 내가 하면 이 이야기를 들을 청취자 입장에서 되게 주제랑 다르게 지루하게 느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주제에 적합하게 대화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나는 뭐를 말을 할까? 아니면 조엘이 MC니까 조엘이 이 상황을 타게 해줄 것인가? 그거를 살피고 있었거든요. 근데 쿠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는 이 상상을 할 수 없었을 거잖아요. 물론 그쵸?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이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생각한 대로 이 상황을 판단을 내렸더라면 그러면 실제와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판단을 유보하고 약간 뒤로 밀어둔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추가 정보를 또는 추가적인 관점을 조회한 다음에 그리고 판단을 내려도 좋다. 그게 더 현명한 판단에 다다를 가능성이 높다. 네. 이게 이제 에포케의 핵심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전의 대화는 이거는 편집각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찌 보면은 리더가 에포케를 발휘한 그 모습의 한 사례로도 활용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이게 지금 편집자한테 보내는 메시지인 거예요? 네, 편집자의 역량에 맡기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저희가 또 3월 3일에 리더십 에포케 관련 그걸 하잖아요. 런칭을 하죠. 네. 설명회 하죠. 그거를 되게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딱 중단된 상황이 와가지고 약간 고장이 난 것 같아요. 저도 어쩌라는 거지?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어요? 이거를 너무 대놓고 말하면 너무 광고 같은데 어떻게 하면 조금 자연스럽게 이어질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광고해도 괜찮아요. 저희 뭐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널리 알리는 게 세상에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니까. 그렇죠. 광고를 한다고 해도 선택을 하는 거는 또 청취자분들의 선택이시니까. 네. 근데 뭐 하여튼 대놓고 광고를 하면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그런 걸 조심스러워 하는 거겠죠. 그렇죠. 뭐 말씀이 나온 김에 저희 리더십 에포케 3일 교육을 런칭을 했고 그거에 관한 설명회. 근데 설명회는 거의 다 찼어요. 지금 그 신청하신 분들이 거의 다 찼고 그것이 이제 리더십 에포케 본 프로그램이 다 찼다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 근데 뭐 잘 이제 이니셔티브가 그랬듯이 이 프로그램도 잘 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얘기 나온 김에 프로그램 특징 좀 소개를 해볼까요? 네, 좋아요. 우선 이제 제가 계속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리더 의지가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오늘날 조직에 가보니까 리더 회피 의지가 많다. 리더가 되겠다는 의지보다. 요즘에 저도 별로 리더 되고 싶지 않거든요. 리더라는 그 역할 자리 자체가 별로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리더 의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어요. 왜 우리는 리더가 되는 걸 꺼려 하는가?
물론 이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은 리더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오신다고 한다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리더 의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인생을 걸어보는 거죠. 내 인생을 리더로서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그따위 귀찮은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선택할 것이냐, 당신은 어떤 선택을 진짜로 할 것이냐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거죠. 너무 궁금한 게 내 인생에서의 리더로 사는 것과 조직 안에서 리더로 사는 것은 다르지 않나요? 다르죠. 다른데 조직에서의 리더로서의 삶이 내 인생에서 리더로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제일 편리하죠. 왜 그냥 맨날 거기 가서 일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일치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괴리가 되어 있다라고 느끼는 건데 왜 괴리가 된 것으로 느낄까? 사실은 회사의 생활이 나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한 파트이고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주요 수익원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내가 괴리시키면서 사는 고생을 할까? 네. 우리는 이제 잠자는 시간 빼면 하루에 반 이상을 조직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괴리가 어쨌든 있기 때문에 나 리더 싫어요, 귀찮아요, 내 왜 그런 고생을 합니까?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꼭 리더가 되셔야 합니다라고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학교도 가기 싫잖아요. 하지만 우리 학교를 가잖아요. 그래, 그런 선택을 하듯이 또 책도 어떤 때는 읽기 싫잖아요. 근데 책을 읽음으로써 나의 삶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리더의 길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그런 생각을 같이 나누어 보고, 근데 그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혼자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한쪽 길로 가게 되는데 이제 여럿이 같이 생각하면서 좀 더 균형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 이제 리더의 의지에 관한 점검이 다른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별로 다루지 않았던 것 같다. 저는 그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이제 출발을 하고, 근데 이제 리더 의지가 생겼어. 생긴 다음에는 이제 스킬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스킬, 뭐 대화도 있고 퍼실테이션도 있고 그다음에 경청하는 것도 있고 뭐 아젠다를 세팅하는 것도 있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있고 또 뭐 관련된 이론들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골고루게 다루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왜 이름을 에포케라고 붙였느냐? 리더는 조율해야 되고 의견의 불일치를 해결해야 되는데 의견의 불일치가 어디서 생겨나냐면 바로 심판을 성급하게 사람들이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리더 스스로도 심판을 성급하게 하고 그다음에 구성원들 사이에 생겨나는 갈등도 성급한 판단에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걸 에포케라는 개념을 중심에 놓고 바라보면 문제를 해결해가고 조율을 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리할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그 중심 언어가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중심 언어가 에포케인 것 같아서 이제 그걸 프로그램의 타이틀로 꺼내온 거죠. 그 리더에게 제가 그 구성원일 때 이제 좀 기대했던 역할이 좀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구성원일 때는 저는 이제 이 일을 잘 해내는 것, 이 일을 잘 완수하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이 높으니까 리더는 우리 개개인들이 모여 있는 이 팀을 좀 잘 관리해 주는 거. 그래서 개인 차원의 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팀 차원의 것은 리더가 좀 챙겨주길 바라는 거가 하나 있었고, 다른 거는 다른 팀 아니면 뭐 다른, 저는 이제 홀딩스에 있었으니까 다른 계열사와의 어떤 그 불화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네. 갈등이 그렇죠. 발생했을 때, 네. 그래서 다른 부서의 뭐 팀장급, 사업부장급, 뭐 다른 계열사의 뭐 부회장님 이렇게 불화가 발생을 네. 했을 때 그거를 이제 리더가 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거를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저 같은 구성원이 뭐 팀장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막 얘기하면은 팀장이 좀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리면 좀 너무 반응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구성원 이야기 일단 좀 들어보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에 있는 이제 유관부서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그러면서 조금 종합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에 에포케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아니, 듭니다. 교육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미리 다 아시네? 아, 쿠가 되게 그 상위에 있는 그런 그 하이 컨텍스트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지상에 맞닿아 있는 이야기로 현실 세계와 연결을 해주신 거군요. 네, 어떻게 할까 했더니 떠오른 사례가 이런 거여서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걸 제가 그 상황, 그러니까 뭐 팀원들끼리의 조율, 그다음에 팀 간의 조율 이런 것도 이제 리더가 해야 되는 역할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팀 내에서 조율이 필요한 게 발생하는 그 핵심이 뭔지를 보면 의견의 불일치잖아요. 그렇죠. 네. 의견이 다 맞으면 리더가 사실 필요도 없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잘 할 거니까. 근데 서로 의견이 안 맞아요. 의견이 안 맞는다는 게 뭐냐면 옳음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나는 이게 옳다. 너는 이게 옳다. 이 일을 네가 하는 게 옳다. 이 일은 내가 하는 게 옳다. 얘 싸움인 거잖아요. 내일까지 하는 게 옳다. 아니면 오늘 해주는 게 옳다. 그래서 이 옳다의 싸움인데 그러면 그 옳다라는 것에 대하여 이제 깊이 바라보는 능력이 리더에게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옳음을 다루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어쨌든 둘이 네. 합의에 도달하도록 다루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더가 그 역량이 부족하면 발생하는 이제 가장 큰 평범한 모습이 예를 들어 영업 리더가 그런 모습이 좀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생산부서 리더랑도 사이가 안 좋고 뭐 R&D랑도 사이가 안 좋고 이제 또 지원부서랑도 사이가 안 좋아 버리면은 그 팀의 구성원들이 일하기가 사실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중심을 두고 저희가 리더십의 좀 새로운 방향에 그래서 뭐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 뭐 물론 그렇게만 하는 리더십 프로그램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리더십 프로그램이 많지만 저는 이제 옳음에 관한 걸 좀 잘 살피고 뭐 니체가 말하는 관점주의에 입각해서 옳음을 다시 보게 하는 리더 거기에 이제 중심 개념으로서의 에포케 그리고 그걸 실제로 현실 상황에서 해결해 나가는 스킬 네, 그런 것을 뭐 아까 그 스텔라가 이야기했던 KSA에서 본다면 K는 책에 있으니까 책을 보시면 되고 물론 저도 뭐 어느 정도는 전달을 해드리겠지만 스킬과 애티튜드에 관한 부분 두 가지를 좀 더 깊이 다루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육 담당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세요. 이게 있을 거고 다른 하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그 팁을 행동 중심으로 알려주세요.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니즈에 적합한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교육만 듣고 오면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 항상. 그리고 변하는 게 없다. 그러니 꿀팁 좀 마지막에 정리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거든요. 그게 되게 재미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꿀팁을 알려주면은 안 하거든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래서 네. 저도 교육 담당자를 해봤지만 변화를 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행동의 변화잖아요. 그럼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신념, 어썸션 이런 거잖아요. 판단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념과 판단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자기만 옳다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히게 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신념 체계가 해결이 안 되는데 내 행동이 바뀌냐?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꿀팁 줘도 금방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왜냐면 내 신념과 안 맞으니까. 그래서 그거의 일치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팁도 필요한데 이 신념 체계를 흔들지 않고 팁을 주었을 때는 별로 소용이 없다. 네, 그래서 저는 확 흔들 겁니다. 신념 체계를. 네, 그래서 오늘은 약간은 생소할 수 있는데 에포케라는 주제로 이제 얘기를 나눠봤고요. 어떻게 보면은 잠깐 판단을
중재하는 게 아니라 잠시 멈췄다가 다른 확인하지 못했던 정보들도 확인해보고 그들의 대화도 들어본 후에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또 리더십 에포케 교육 과정도 개설이 됐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직지신공 외전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